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에 가는 인물들 보고 계신데요. 그야말로 미국 관과 월가 빅테크 인사들 총출동합니다. 이 중 이 사람 동행이 눈에 띕니다. 54년 만에 국방장관이 함께 갑니다. 왜일까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까지 막판에 합류하면서 엔비디아와 애플, 메타, 테슬라 등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빅테크 기업 4곳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만 약 13조 달러, 우리 돈 약 2경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월가 금융권과 보잉, GE 등 제조업 대표들까지 합류하며 미국 재계가 총출동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통상 라인뿐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동행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국방장관이 동행한 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1972년 방중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문제에 대해 중국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What if China stopped But buying? ultimately, China has a lot of leverage. You're right. Yeah, they do. 미중 양국은 회담에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반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번에 이 CEO들, IT 업계의 CEO들이 같이 동행한 게 굉장히 특이해 보인다라고 했었죠. 특히 젠슨 황의 경우에는요. 원래 일정이 없었습니다.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젠슨 황을 부른 겁니다. 방중길에 오르다가 트럼프 대통령 잠깐만 나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젠슨 황을 급히 불러서 일정이 없던 사람을 끌고 간 겁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젠슨 황을 일정에도 없다가 갑자기 부른 이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젠슨 황이 간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시그널이, 그러니까 지금 뭐 HE200 부분인데 네. 미국 정부가 수출하도 허가를 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수입하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젠슨 황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뭐 중국 매출이 엄청 많은데 지금 거의 뭐 제로 상태로 갔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가면서 자꾸 오픈업을 하겠죠. 개방을 하라, 개방을 해라. 네네, 그렇죠. 그 개방하라는 의미가 수입하는 것을 개방하라는 의미도 있고, 네. 이번에 간 기업 데리고 간 기업들 보면 몇 면을 보시면 전부 다 금융과 월가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중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라는 압박의 메시지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젠슨 황 말씀한 젠슨 황이 가고 안 가고 차이가 큽니다. 젠슨 황이 안 갔다고 처음에 보도됐을 때는 역시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원하는 하이 테크놀로지, 즉 중국이 원하는 장비, 반도체, AI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은 줄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국이 이제 문을 닫게 할 수 없으니 부랴부랴 야 아니다 투입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제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일단 장비를 빨리 수입할 수 있게끔 중국 정부에 압박하는 시그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액션 같은 거죠. 보여주기 위한. 네. 그래서 첨단 산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협상 테이블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정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뭔가 우위에 앉아서 원하는 게 있으면 너희도 희생을 해야지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막판에 갑자기 급하게 챙겨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번에 트럼프와 동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번에 협상의 주제가 어떤 것들인지 예상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사람들을 한 사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저쪽 편에는 경제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IT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지금 이 멤버들 누굽니까? 바로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특히 이란 전쟁과 중국의 개방, 경제적 투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왜 빅딜이 크게 안 나올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국력을 굉장히 많이 소진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 가해지는 압력이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미국과의 회담을 하기 전에 이란 외무장관과 그다음에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에 왔었거든요. 네네. 이때 이미 이란에서 제시한 레드라인을 이미 다 접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네. 양보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정해 놓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를 좀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뭔가 합의를 보면 그 합의 내용은 지금 중재국들이나 이란이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이란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힘이 없이는 이란이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발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면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걸프 국가들하고 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아마 안 받아들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중국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었나요?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전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중국을 떠올릴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란 전쟁 났을 때 판을 잘 못 읽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 났을 때 누가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을 할 때 네. 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서두른 오판이었던 것들이고 우리가 볼 때도 계속 이란 전쟁을 보도를 하나 분석할 때도 계속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 이란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요번에 보셔야 될 게 지금 아까 몇 면을 보셨는데 국방장관이 이번에 같이 갔다라는 것은 네. 1972년도 닉슨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어허. 미중 정상회담할 때 국방장관이 왜 가느냐라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주로 교역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일상인데. 미중의 기본 틀은 교역입니다.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라는 것은 오전에 외교 통상 아젠다가 지금 이야기를 정상을 할 거고 네. 오후에서 통상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럼 오전에서 뭘 할 거냐 했을 때 이란 전쟁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 문제 올라갈 것이죠. 네. 그럼 이란 전쟁 올라갔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직접 먼저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원론적인 대화가 나올 것이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끝나고 어쨌든 간에 중국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의 소통을 해서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막혀있는 문제도 있고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또한 걸프 국가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빨리 종전하는 걸 중국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적정선에서는 이게 종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합의점 부분에서 중국이 중간자,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평소 원해왔던 경제적인 이득을 트럼프로부터 왕창 달라고 하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종전을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면 미국은 뭘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할 때 자꾸 대만 문제가 왜 언론에 나오냐면 대만이 긴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만 문제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 하고 그래서 대만이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만에서 그러니까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이 거기서 철수한다거나 알아서 하라고 냅둔다던가. 아주 그렇게 극단적인 것보다는 지금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120억 불짜리. 근데 그것을 유예시킨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이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 뭐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야, 그러니까 중동 전쟁, 이란 전쟁 시작됐을 때 상상도 못했던 중국의 역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고 또 이제 정작 전쟁을 끝낼 만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대만이 안달이 나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전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협상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6번의 두 정상의 협상 어떤 결과를 낼지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서요.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인데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중길에 함께 오른 헤그세스 장관, 54년 만이라고 그랬나요? 중국을 국방부 장관이 간 게 닉슨 이후에 처음인데 헤그세스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자, 왼쪽 보면요. 성조기가 그려진 아주 예쁜 양말을 신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이에요. 저것도 또 굉장히 특이하고. 자, 오른쪽 루비오 국무장관의 비행기 안에서의 차림인데 저거 누굽니까? 누가 입었던 옷이죠?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나이키 이 트레이닝복이거든요. 저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건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런 외교에 나서는 사람들이 저런 복장을 한다는 건? 이게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그런 것도 계산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여전히 미국은 파워풀한 국가고 세계 넘버원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보고 중국 내에서 이제 저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저게 하나의 모종의 보여주는 하나의 쇼맨십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갖고 있는 메시지는 국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지금 헤그세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루비오 장관이 중국에서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입국 금지도 있는 그렇죠.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반중의 강경파 중에 강경파고 아하. 중국 제재를 하는 모든 부분에서 발의를 한 사람이 루비오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 사람이 왜 저러냐라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게 많은 것들이죠. 지금 저 루비오 국무장관이 비행기 안에서 입었던 저 나이키 운동복,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것. 그러니까 본인이 중국에 입국 금지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풀리면서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죠. 이름까지 중국 철자를 바꿔가면서. 자, 그러니까 뭔가 항의의 뜻이 담긴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아까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그 깜찍한 양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뭐 자기가 애국심이니까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네. 저 국무장관의 저 옷은 저걸 보게 되면 미국에 저항하다 몰락한 독재자가 연상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미국에 대항하면 이꼴 난다라는 것을 은연히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지금 중국이 더 우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저런 그러니까 행동하면은 지금 SNS에서 중국 국민들은 저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중국을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근데 저 의도가 좀 다분히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참 이 국제 외교란 전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아주 미묘한 행동 같은데 거기도 상당히 굵직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 이란 전쟁이 아니라 지금 전체 시선이 지금 호르무즈에 있지만 만약 이게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타이완 해역까지 또 문제가 되면 그 상황이 매우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 하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아하. 단순하게 두 나라 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한민국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우리나라 모든 그러니까 수출 물동량의 거의 60% 이상이 다 타이완 해협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번에도 결론은 중국은 뭐 중국과 미국도 타이완을 양보할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은 중국과 협상할 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반복되는 작업.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죠? 중국 그리고 미국 이 두 정상이 만나는 두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회담입니다. 앞으로의 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